한동훈 겪어보니 그냥 한독대였다. 24시간 그냥 한동훈은 독대 독대 독대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통령하고 3번이나 식사를 퇴짜를 놓더니 그 좋은 기회를 다 발로 뻥뻥, 정말 그 깜냥도 되지 않는 사람이 차더니 이제는 대통령하고 독대 독대 독대를 아주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다시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 6시 반부터 8시 한 7분인가 8분께 이게 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시간 한 많아야 40분? 이제까지 여당의 지도부와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찬을 저녁을 한 것 가운데서 이렇게 짧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어색했겠죠. 물론 정치라는 것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는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뭐 미운 놈한테 뭐 떡을 하나 더 준다고도 하지만 이거는 뭐 믿고 싫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등에 배신의 칼날을 꽂은 자가 바로 한동훈인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대통령이 꼭 놀러 사귀면서 이 식사를 하면서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은 뭐 밥만 먹고 왔다. 하나간들도 막 뭐 대통령이 원전 성과만 뭐 다 얘기하고 그 여당 대표님 한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런 소리도 안 했다. 아니 그 자리가 뭐 그렇게 격식 있게 뭐 대통령 말씀, 여당 대표 말씀, 3번째 최고위원 말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그럼 지가 얘기하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비서실장, 네? 아니 비서실장보다는 이 국가 예우 말하자면은 의전 질서에서 여당 대표가 8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부 요인보다는 아래지만은 비서실장보다는 위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자리에서는 위에 있는 위치인데 제가 보기엔 한동훈이 겁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아요. 찍소리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만찬을 하기 전에 폭탄주 같은 건 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누가 폭탄주를 돌린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폭탄주 참 많이 마셔봤습니다. 뭐 대변인으로서 기자들 상대하려면은 정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가령 당 대표가 실수를 했다. 이러면 문제의 기사를 쓸 것 같은 기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대변인으로서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기자들한테 다 전화해갖고 오늘 약속 있어요? 뭐 별거 없어요 선배. 그럼 그래요? 그럼 나하고 같이 그냥 삼겹살이나 구워 먹지. 그러면 또 이제 꼭 그 꼬인 애들은 소고기 사줘요 뭐 이래요. 그래 소고기 사줄게 뭐 이래가지고 좀 꼬인 애들, 그 당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쓸 것 같은 애들을 한 7, 8명을 쫙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기분 맞춰주면서, 그래서 제가 그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정말 술집을 차릴걸. 술집에서 이 술집 마담이 하는 것보다도 더 세련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분들도 이제 굉장히 지성미와 대화 능력이 뛰어난 분이지만, 그래도 제가 약간은 그분들보다 지성미와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는 좀 알잖아요. 그런데 막 기분 맞춰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리고 술잔 계속 보면서 수시로 따라주죠.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그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폭탄주 한번 돌릴까? 이제 제가 그런 적은 별로 없지만 그런 날은 제가 먼저 이제 바람을 잡습니다. 그러면 너무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7개 이렇게 두면서 이제 폭탄주를 말아요. 뭐 따르고 뭐 소주 한 잔 넣고, 그 다음에 7부로 맥주 넣고, 그래서 속으로는 아휴 저녁이 신세도 처량하다. 폭탄주나 하루 이렇게 그냥
말고 앉아있고 뭐 이러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이 당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당 대표가 언론에 말을 하자면은 조리돌림 안 당하고 수모 안 당하기 위해서는 저야 뭐 폭탄주를 돌리든 뭘 말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미리 먹고 갑니다. 여명 808을요. 그리고 이 술을 마실 때 들취하는 방법은 술 한 잔 마시면 물을 이제 똑같은 동량을 마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술 한 잔, 물 한 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폭탄주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입에다가 이렇게 뿜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빈잔을 두고서 이제 이 빈잔을 이렇게 물이 있는 척하고 쫙 마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폭탄주를 싹 눈치 없이 이렇게 눈치 안 채게, 왜냐하면은 다들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폭탄주를 다시 이렇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을 넉아웃을 시키고, 네, 잘 가! 막 이러면서 오늘 즐거웠어! 이러면 뭐 11시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사 못 쓰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 아주 술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것 같은 꿋꿋한 모습으로 이제 집에 갑니다. 그리고 혹시 엘리베이터에서라도 뭐 지역 주민을 만나거나 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만나서 술 취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딱 그 눈에 힘주고 딱 그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눌러가지고 이제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 네, 괜찮은 날은 제 방에 침대에 가서 뻗고요. 아주 심한 날은 그냥 이 저기 마루에서, 그러니까 이 현관에서 신발 벗자마자 그냥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아, 저런 엄마 나 너무 싫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는 참 미안합니다. 근데 정치에서 술은요,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술을 그때 막 그냥 일삼아 마셨기 때문에 술을 그들은 거의 안 마셨어요. 그리고 마시더라도 정말 좋은 사람들만 마셨죠. 그러면 별로 이렇게 취하거나 다음날 숙취도 없어요. 정말 여명 808 사장님은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가기 전에 한 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한 캔. 확실히 좀 덜 취해요. 아, 제가 여명 808 광고에 나갔어도 괜찮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미자 주스를 그러면 마시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분위기가 좋으면 아니 맥주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뭐 이러면서 분위기 띄워가지고 화기애애할 수도 있는데, 오미자 주스 이렇게 마시면서 한동훈은 계속해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고 대통령은 이제 오미자 주스 마시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내가 그 소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이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뼈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 그냥 물론 이제 그 아크로비스타의 그 부장검사 검찰총장으로서 살았을 때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또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집에 사람 오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그 집은 맨날 이제 부글부글 한 거예요. 사람으로 북적북적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술 마시고 나면은 이제 술값도 없고, 그러면 야, 우리 집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오늘도 몰고 오셨군요. 이제 이런 이 아주 냉랭한 표정이 아니라 오세요. 뭐 여기 앉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남자 같으니까 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안주랑 이렇게 술 이렇게 딱 차려놓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잔대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후배 검사들하고 막 이제 즐겁게 이제 뭐 나라 국정부터 검찰 얘기하고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아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핍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좀 사람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이제 그 귀양 가고 유배 간 사람들이 뭐 주말 같은데 이렇게 오면은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일부러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좋은 이제 정육점이나 고깃간에 가갖고 왜 고기 중에서도 여러분 툭불 등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우 툭불 뭐 이런 거를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고기를 많이 구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깃간 주인이 아니 뭐 이렇게 비싼 고기를 이렇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오늘 우리 남편 때문에 귀양 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좋은 고기 대접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고기 좋아해가지고 내가 고기를 이렇게 마련했다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약간의 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정말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그 검사들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면 그렇게 한동훈이 고기를 잘 먹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최후의 한 점 있잖아요. 응? 그거는 아무나 못 먹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검찰과 같은 위계의 질서, 하이어라키가 분명한 사회 같으면 그래서 제일 그 중에서 선배가 한 점 지부시게 이제 뭐 이렇게 뭐 맥주 마시든지 뭐 제로 콜라를 마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딱 보고 있다가 그냥 한 점 딱 마지막 한 점을 그냥 탁 채간 게 한동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와서 고기 엄청 많이 먹었대요. 그 비싼 고기를요. 자, 그런데 한동훈이 대통령하고 만찬 성과가 전혀 없었다. 뭐 이러면서 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대 요청을 했다.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또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홍철호 수석한테 귓속말로 했다는 썰이 있고 또 홍철호 수석은 나 들은 바 없는데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니 정말 국민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독대 한독대 정말 짜증나는 거죠.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게 이 짜증나는 겁니다. 지금 전애들은 눈이 벌겋게 돼갖고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지금 우리가 한동훈이가 문제가 많으니 뭐 키높이가 어째느니 어저께도 한 이만한 키높이 신고 간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키가 같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의 7, 8cm 차이 난다고 뭐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대통령과 이 나라에 우리 국민이 5년 만에 정말 정권 교체를 해줬으면 고마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저들로부터 이 정부를 성공할 수 있도록 지켜야지. 그거는 저리 가라 하면서 나 잘랐어 독대 뭐 이 어깨뽕 놓고 뭐 뽕부라 놓고 정말 짜증나죠 여러분. 진짜 짜증납니다. 어저께 이제 대통령의 표정 보십시오. 그리고 한동훈 표정.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 뭐, 밥이나 잘 먹고 가. 뭐, 서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무슨 외모에 그렇게 남자가, 저는 막 옷에 이렇게 막 신경 쓰고, 외모에 막 꾸미는데 좋아하고, 이런 남자 안 좋아합니다. 제 인생에서 겪어봤어요. 그런 남자 중에서 쓸모있는 남자 별로 없습니다. 정말 이 단벌 옷에 신경 안 쓰면서 열심히 일하는 남자, 땀 흘리면서 구슬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남자, 이런 남자가 최고예요. 근데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남자도 아니었고 우리가 원하는 이 대표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하태경이가 뭐 브라자끈이 뭐 흘러내렸던가 하는 뭐 이 드라마가 너무너무 좋다고 뭐 이거 대박 날 거라고 뉴스에 나서 매우 선정적이고 이것도 뭐 어그로 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태경이가 보험연수원장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 차지했으니까 나 이제 한 바 안 할래요. 그러면서 브라를 이제 브래지어를 은근히 이렇게 매칭시킨 게 아닌가. 정치인들은 그래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 한 해간이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한동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뭐냐? 비상구가 없어요. 그리고 부산에 가서 뭐 자기가 뭐 부산에 뭐 야구 뭐 난리 브루스를 치더니 부산에 물난리가 났는데도 가지도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10월 보궐 때문에 조국은 뭐 전라도 한 달 살기를 하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왜 국회는 안 나오냐고 정청래가 막 비비 꼬고 이러다가 또 뭐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쟤네들이 난리가 났는데 한동훈은 보궐에 보자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도 부산에 내려가는데 부산에 물난리 났는데 내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통령하고 이제 그 악수를 했는데 뭐 서로가 아주 그 미묘하죠, 눈빛이. 근데 박성민이라고 지난번에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한동훈이 그때 시장 돌 때 아주 특이한 모습이죠. 어떻게 저렇게 땀에 젖을 수 있나 뭐 싶긴 한데 어쨌든 한동훈이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이거 뭐 한동훈으로서 이 정치적으로 더 이상 성장은커녕 아주 얄팍한 미천만 드러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박성민이라고 정치 컨설턴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본인 말로는 중도고 그 다음에 일은 이제 우파들 이 한나라당 때부터 제가 잘 아는데 저하고는 잘 지냈어요. 나름대로 이 정치판을 보는 눈도 있고 또 그래서 전병민이라는 분이 이분이 정말 정치 컨설턴트의 선조죠. 그 원조죠. 근데 이분이 자기의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극찬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박성민이 이제 안철수 캠프에 있으면서 안철수의 몰락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좀 살아나가지고 이준석이 보고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젊은 동탄으로 가봐라. 너는 노원에서 맨날 쓸고 다니지도 않으니까 해봤자 소용없다. 이래갖고 이제 이준석이가 동탄에 가서 배지를 다른 거죠. 그런 컨설팅을 해준 사람인데 어저께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저께 밤인가 뭐 오늘 아침인가 한동훈은 대통령하고 맞서봐야 손해다. 대통령이 뭐 YS라든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라든가 뭐 DJ라든가 박근혜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의 굳건한 팬덤을 가진 대통령, 그러니까 지지 기반을 가진 대통령하고 맞서야지 이게 체급이 올라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합판떼기나 마찬가지다. 매우 나약하다. 그래서 합판을 밀어봤자 너나 대통령이나 같이 쓰러진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뭐 여기에 전혀 동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저는 적어도 30%의 강고한 내 지지 기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신 있습니다. 이분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떨어졌네 어쩌네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에서 답하지 않는 이걸 생각하면은 최소한 30%의 매우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성민이 뭐라고 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 사퇴도 생각해봐.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주는 것도 망신만 당했잖아. 키높이 구두 이거 뭐 또 안 신고 다닐 때도 있잖아. 그러면은 키도 들쭉날쭉 하는데 그게 되겠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의 외모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YS가 한때 어느 날은 새카맣게 염색을 하고 나오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염색을 하나도 안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방송 진행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도 대신에 이제 KBS에서 진행할 텐데 또 이제 좀 안 좋은 소리 듣긴 했죠. 근데
외모에 있어서 한동훈처럼 키가 막 그냥 178이 됐다가 168인 주호영 의원하고 같은 키가 됐다가 막 10cm를 오고 가는 그 키 높이, 키. 거기다가 뭐 어깨 뽕, 뭐 가슴 뽕, 뭐 이거 말할 수 없는, 이거 굉장히 그 블랙 코미디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컨텐츠라든가 정치력을 보여준 것도 없고, 대통령하고 맞선다고 해가지고 정말 맞선 것도 없고 찍소리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사퇴도 생각해봐. 그런데 이거를 박성민이라는 사람이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주 전에도 이거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물이 터졌기 때문에 박성민도 매일 이다시피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여의도의 기자들이 단독 보도에 진절머리가 나고 정말 징글징글 한동훈이라고 생각한 여의도의 반단독대 기자들이 한동훈 사태도 생각해봐. 사태 좋잖아? 사태가 유일한 탈출구야. 얼른 사퇴해. 단독으로 안 줘도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